동지 여러분께서는 미나리 나무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매우 좋아하는 편입니다. 익혀 먹을 때보다 생채로 먹었을 때 그 향기가 더 좋았고요. 약간 데친 다음에 똘똘 말아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었을 때 그 아삭아삭한 식감을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가 어려서 자랐던 시골집 그 대문 앞에 우물이 있었고 그 아래쪽으로 미나리광이 있어서 미나리가 자라는 생태를 오고 가면서 잘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날이 가물어서 땅이 메마르면 돌미나리로 자라는데요. 줄기 색깔이 조금 갈색으로 바뀌면서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는 아무리 날이 가물어도 절대 죽지 않는 생명력을 지닌 식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이 들어가면 줄기가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잎이 싱싱하게 위로 이렇게 자라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무궁화와 함께 이 미나리를 우리 민족성과 닮은 식물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끈질긴 생명력과 척박한 환경을 탓하지 않는 이런 데 공통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동지여러분께서는 영화 미나리를 보셨는지 원래 2021년 3월에 우리나라에도 미나리 영화가 개봉이 됐죠. 그러면서 극장가에 봄 기운을 실어왔습니다. 이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역경을 뚫고 개봉 엿새 만에 30만 관객을 모을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본래 미국 자본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나 한국어 대사가 8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이른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라는 말하고 딱 들어맞은 것이지요. 지난번 기생충에 이어 한국의 정서를 고스란히 담아 간직한 채 세계적인 영화가 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 주제를 미나리가 좋아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작년 처음 선댄서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으로 시작해서 관객상을 받았고 최근에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까지 이르면서 무려 89개의 상을 휩쓸었습니다. 이러면서 숨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이 마라톤의 기나긴 여정의 결승점이 저만치 보입니다. 4월 하순에 열리는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 시상식에서 선망의 트로피를 차지할 만한 몇몇 다크호스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최고 영화상의 영예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이 영화의 본질적인 가치에 요만큼 더 보탤 것도 없고 더 줄일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 내용을 봤더니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아칸소주로 이주했던 한국인 가족이 펼치는 평범하고 소박한 이야기들로 구성됐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이 영화에서도 우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설레지 않습니까? 도전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불안하고 혼돈도 존재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쫙 영화 속에 펼쳐집니다. 정이삭 감독이 촬영을 했죠. 이분이 어려서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감독은 그 아메리칸 드림을 아주 낙관적으로 그렇지만 감상적이지 않게 잘 그려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영화는 미국인들이 더 열광을 하는데요. 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도 그리 오래되지 않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기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 어머니의 아버지 세대, 그 낯선 땅에 정착하느라고 고군분투했던 그 자기들 뿌리에 관한 이야기로 이 영화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날은 아메리칸 드림이 무너진 시대라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 돌아보면은 이 영화 속의 이분들은 아주 추억 속에 있는 호시절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LA 타임스가 감상평을 짤막하게 했는데요. 오늘날 미국인에게 꼭 필요한 영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화 속의 남자 주인공 제이컵이죠. 스티븐 연이 이제 분장을 했는데요. 모니카는 또 아내인데 한예리가 분장을 한 이 두 부부입니다. 예, 미국에 가서 서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꿋꿋이 견뎌내자 이런 약속을 하죠. 그 제이컵은 뭔가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뭐 우물을 파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열심히 길렀지만은 땅은 그렇게 너그럽지 못합니다. 또 투잡도 합니다. 병아리 감정사도 감별사도 하지요. 그 수컷 병아리를 폐기하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어린 아들이 왜 수컷은 버려요? 라고 물었을 때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수컷은 이 고기가 맛이 없어요. 알도 낳지 않고. 그래서 우리도 쓸모있는 사람이 돼야만 해. 그래야 폐기당하지 않는 거야. 은근히 던지는 메시지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죠. 자, 이 영화에서 할머니 냄새가 물씬 풍기는 윤여정이 그런 존재입니다. 별 볼 일 없는 할머니 같지만 꼭 쓸모있는 존재거든요. 이 할머니가 한국에서 가져온 보따리를 푸니까 고춧가루, 한약, 멸치, 미나리 씨앗 막 쏟아져 나옵니다. 할머니가 도착하면서부터 영화 속 가족들에게 비로소 활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감독은 이 대사를 상당히 압축해서 표현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미나리광을 가는데 나무에 뱀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어린 외손자가 무서워하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것보다 나은 거야. 숨어 있는 게 더 위험하단다. 이런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심장이 약한 어린 외손자가 달리다가 넘어지고 숨이 가빠서 힘들어합니다. 그때 할머니가 용기를 불어넣어 주죠. 그러나 어린 이 손자는 할머니를 밀쳐내고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세월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참사랑을 깨닫게 되죠. 이래서 어느 날 할머니가 나는 쓸모없다 이러면서 떠나려고 하니까 손자가 붙잡으면서 할머니 가지 말아요. 이렇게 할 적에 이 관객들 모두가 울컥하는 감동을 다 느낍니다. 자, 아무 곳에서나 잘 자라는 이 생명력과 적응력의 상징이 바로 미나리인데요. 또 세상에서 돈도 벌고 이기고 경쟁해서 뒤처지지 않으려면은 화투 치는 것도 알아야 돼. 이러면서 할머니가 손자들 모아놓고 화투 치는 법도 가르칩니다. 담요에 화투장들이 펼쳐져 있는데 카메라는 똥과 비를 딱 이렇게 클로즈업 시켜줍니다. 똥이 뭡니까? 거름이잖아요. 비는요, 물이지 않습니까? 거름과 물은 농사에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요? 이 정의삭 감독이 촬영을 끝내고 이렇게 실종 고백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강인함의 경의를 표하고 싶었고 딸에게 선물이 될 만한 영화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 영화는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희생을 바치고 희망을 걸었던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을 향한 러브레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미나리 상영관에는 관객들이 많습니다. 사랑받는 영화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뭐가 사라지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 어둡고 비판적인 쪽으로 영화의 이념이 약간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객들에게는 정서감 없이 메말랐거든요. 이렇게 잃어버렸던 그 따스한 서정을 바로 이 미나리가 찾아주는 셈입니다. 일종의 기울어졌던 균형 회복이 이루어진 셈이지요. 자,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방향을 잘 잡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일본의 인기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딱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그 마라톤을 참 즐기는 사람인데 이런 책을 썼어요.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제목의 책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딱 마음에 닿았습니다. 누구나 나에게 주어지는 아픔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느끼는 고통은 내가 선택하게 달렸다. 상당히 철학적이죠. 예를 들면 달리면서 힘들다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다면은 이미 힘든 것은 기정사실이 됩니다. 그러나 해볼만 해. 안 되겠구나 라고 결정짓는 것은 내 하기 나름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어진 길을 끝까지 달려서 결성점에 도착해야 되는 마라톤은 우리 인생의 여정과 닮아 있습니다. 남보다 조금 빠르거나 느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완주자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과 은근과 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마차를 만납니다.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좀 태워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니까 마부가 기꺼이 태워줬습니다. 나그네가 타고 가면서 마부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수도 예루살렘까지는 얼마나 먼가요? 이 속도로 가면 30분 정도 걸리지요. 나그네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피곤했기 때문에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깨보니 한 30분이 흘러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다 왔나요? 여기서 1시간 거리입니다. 아니 아까 30분 거리라고 했는데 30분 지났으니까 예루살렘에 다 와야 맞잖아요. 이 마차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중이요. 어떻습니까? 탈무드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이 맞으면 설령 늦더라도 목적지에 이를 수 있겠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속도를 높이더라도 목적지에 이를 수 없는 것이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속도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을 합니다. 속도를 높여서 더 빨리 달리고 남들보다 더 멀리 가고자 애를 씁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서 남보다 멀리 간다 한들 그것이 결국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동안 살아왔던 내 인생이 방향을 잘 잡아왔는지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자, 아카데미 본선 후보작은 지난 3월 15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날 이 미나리는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나무주연상, 여우조연상, 음악상 6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배우 중에서 흔히 연기상이라고 말하는 그 연기상의 조연상이거든요. 이걸 받은 연기자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원래 75세 되는 이 윤여정에게 세계의 이목이 쏠리면서 연일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수 방송 ABC 이 방송 아침마당을 비롯해서 아주 메이저급 방송국들이 앞다투어 그녀를 섭외해서 지금 출연시키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하는 그녀의 태도를 보면 겸손하면서도 당당합니다. 진지하면서도 한순간에 코믹한 말로 아주 웃음을 유발하는 재치도 발휘합니다. 가는 곳마다 솔직한 태도와 순발력을 발휘합니다. 생기발랄하고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자기의 연기력을 믿고 맡겨준 아들뻘 되는 그 정이삭 감독의 인품을 칭송하면서 모든 공로를 그에게 돌리는 그 인간미에 세계인들이 감탄합니다. 인터뷰하는 앵커에게 감격의 눈물을 순간적으로 쏟게 만드는 마력도 지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창한 영어 프리토킹 실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원래 2021년은 그녀의 연기 생활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금상첨화라 할까요? 지난 4월 4일에는 제27회 미국 배우 조합상, 미국 연기자들 조합상인데 상당히 권위가 있습니다. 이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번 이 아카데미 본선에서도
수상 전망을 한층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난 4월 11일에는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도 받았습니다. 자, 또 한 명의 8살짜리 아역 배우인데요. 그 외손주로 나왔죠. 앨런 김. 아주 깜찍하고 진지한 연기에 세계가 지금 열광하는 중입니다. 이래저래 미나리는 한국인과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면서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자, 아카데미 후보에 오른 이 미나리가 본선에서 6관왕을 다 차지할 줄로 저는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다 못 받고 빈손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저는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낙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고맙다고 격려해 줄 것입니다. 왜? 한국인의 도전과 저력과 희망을 정직하게 보여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의 소임을 다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구호를 외쳐서 격려해주면 어떨까요? 제가 아자 하면 동지 여러분은 미나리라고 외쳐주시고 제가 화이팅 하면 미나리 두 번 외쳐주면 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자! 미나리! 파이팅! 미나리!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